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734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21번 경기대학교 문제네요. 자, during이 나왔죠. 미팅까지 이어지니까 사건이니까 어제의 원래 회의 동안 President 회장은 admitted to 이거는 이제 회장 동사고 admit가 to를 쓸 수는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to 부정사를 쓰지는 못해요. violating으로 바꿔야죠. by laws of the association 그 위원회의 그 by law 부가법이죠. by allowing relative 그 부칙쯤 되겠죠. 뭐뭐 함으로써 by인지 친척이 member of the finance community 그 재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친척이 역할을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그 협회의 부칙, association 협회쯤 되겠죠. 부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했다죠. to를 쓰면 안 돼요. to 부정사는 절대 못 다룹니다. 회상동사, 옛날 일을 기억하는 걸 회상동사하고 이때의 to의 선택형이죠. 따라서 답은 B번이고요. to를 쓰거나 또는 안 쓰고도 violating와 to 쓰거나 안 쓰거나 하면서 having violated를 쓸 수는 있어요. 당연히 과거일 인정을 하는 것이므로 having VP보다는 간단하게 ing면 충분한 거예요. admit이라는 단어는 admit 그렇게 다 발음하죠. 자, 요거는 admit은 본시, add는 to이고 밑에가 여러분 미션 아시죠? 미션 임파서블, 서브미트 뭐 다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미테레에서 보내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들여보내다의 그런 의미로 인정하다의 뜻을 쓰인 건데 이 add의 뜻은 영어가 되다 보니까 까먹고 다시 to를 쓰는 거예요. She admits to being strict her children. 이때는 admit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엄격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뜻이죠. She admitted to having stolen the common 뭐뭐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뜻으로 깜빡하고서 admit이지만 to를 사용하고 완료 동명사까지 쓰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너무 분명해서 좀 장황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죠. She admitted having stolen. 이것은 회상 동사인데 굳이 완료형을 썼는 건데 틀린 건 아니죠, 물론. 전치사 to를 사용하고 stealing을 쓰면 이게 가장 흔히 사용되는 거예요. to 갖다 놓고 ing. She admitted stealing. 이렇게 to 안 쓰고 쓴 경우는 빈도는 좀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622번 광운대학교 문제.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 I've been looking for time이죠. 이거 I have looked 쓰면 안 돼요. have looked를 쓰면 완료인데 완료의 결과적 용법이라든가 뭐 해본 적이 있다든가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지금 all day가 나왔으니까 지속인 거죠. 그런데 look for는 행위동사니까 단순 한번 탁 찾고 말았다가 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꼭 뭘 써야 되느냐. 당연히 have, en 요렇게 현재 완료 BING 완료 진행으로 써야 하루 종일 쭉 찾고 뚝 찾아봤다가 되는 거죠. B번 It suddenly began raining 2 hours ago. began 다음에 to 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ing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자전 틀린 건 아닌 거예요. I've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이죠. 자, know는 원래 상태 동사니까 have been knowing 쓸 수 없죠. 상태 진행형 만들 수 없죠. have known이면 그 자체로 뭐라는 거죠. 오랫동안 여기가 지금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본다면 여기가 now예요. 여기가 now인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아는 상태가 이어져 왔다는 거죠. 따라서 상태 동사는 뭐만 쓰면 충분하다. 과거 같은 시부터 지금까지 쭉 알고 지내왔다. 현재 완료로 쓰면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지내왔다. Can you tell me which bus you are waiting? waiting은 wait to 부인이 있어도 wait 명사는 안 돼요. wait는 자동사기 때문에 뭐뭐를 기다리다가 되려면 전치사 for를 써서 구동사로 wait for를 써야 돼요. 여기 왜 for가 없으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게 답이 되겠네요. Why are you always가 나오면은
BING는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인데 왜 이렇게 쓰느냐. 이럴 때는 그런 거예요. 이게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보다면, 지금 현재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모습으로 잡힌 거예요. 모습으로. 이렇게 모습으로 잡힌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항상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전에도 쭉 앞으로도 항상 이런 모습으로 잡힌다. 허구한 날 그러고 있니? 이렇게 always나 뭐 forever 이런 단어가 진행형과 같이 쓰이면 비난적으로 쓰이는 거야. 너 맨날 왜 전화번호 들여다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뭐 설명 다 한 거고요. 내려가 보죠. 설명 다 했고 have en과 bing로 start 다음에 스타트와 beg인은 보통 투정사가 따를 수도 있고 동명사가 따를 수 있다고 얘기해요. 뒤에 무의지 동사가 따를 때는 부정사가 선호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be가 오는 게 무의지 동사죠. 시작의 방향성을 to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to를 쓴다고 하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건 시험 문제의 대상은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배울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상태 동사이므로 완료 진행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해되겠죠? always 쓰면 거의 비난적의 뜻으로 쓰는 거죠. 3623번 단국대학교 2020번 문제는 I'd like to have a word with 한마디 하고 싶다. 누가 창문을 깼나? 관계절은 이제 관계절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브로크가 정동사 과거형이 있으니까요. 주어가 필요하죠. 주어는 후죠, 후. 그러니까 그게 누구라도가 되려면 선행사 포함의 관계가 사람 whoever가 되는 거죠. 답은 D번이죠. 자, whoever 대신에 whomever를 쓸 수는 없어요. whomever 대신 뭐를 쓸 수는 있어도 whoever를 쓸 수는 있어도 이해되시겠죠?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who are you looking for 써도 괜찮다는 거죠. 원래 whom are you looking for를 써야 되겠지만 whom 쓸 자리에 who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whoever 쓸 자리에 whoever를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whoever 쓸 자리에 whomever를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야, whoever 발음 주의해야 됩니다. whosoever가 아니고 whoever예요. whoever. who에다가 who를 who스로 바꾼 다음에 ever를 붙인 거예요. 누구의 것이든지 이런 거죠. whoever 이렇게 하는 거죠. 3624번 문제의 별표 3개를 줬죠. 많이 틀렸을 거예요. 거의 뭐 반수 이상 틀렸을 거예요. 이 문제로. 문제 푼 사람이 반 이상은 틀렸어요. A번이나 B번은 물론 아닐 거고요. who스냐 whom이냐인데 어려워요. 특히 명사 구조화란 말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뭐 옛날에 좀 그냥 명사화 그래도 되고 명사 상당어 그런 말도 쓰기도 했는데 상당어는 좀 그렇고요. nominal 그러면 명사 상당어구가 되긴 하는데 이것은 nominalization이라고 하기 때문에 명사 구조화라고도 하죠. 일단 글을 읽어보죠. refugees, 피난민들, 망명자들은 people who are fleeing 무장투쟁, 싸우는 거죠. 전투를 피하는 사람들 또는 박해를 피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denial of asylum 어느 not의 뜻이고요. asylum은 이게 seize의 뜻이죠. 체포권이 없는데 체포가 안 되는데요. has potentially deadly consequences 아주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조금은 C번이 그럴 뜻이잖아요. whose denial 그리고 D번 for whom C번 골라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별표 3개 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더 내려가 보죠. 원래 for whom이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denial of asylum 이 망명을 거부하는 것은 만명을 그에게 주는 걸 거부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그들에게 미칠 거다 이거죠. 이 for whom으로 바꿔서 동반 이동시킨 거죠. 자, 그 다음 걸 보죠. Not making a will 유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have serious consequences for children 아이들과 다른 가족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죠.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럴 때 consequences for를 쓰는 거예요. 자, economic crisis 경제 위기는 tremendous consequences for 세계의 지구의 안전에 세계의 안전에 경제 위기는 치명적인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심각한 결과를 나타낼 consequence for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denial of asylum to them으로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뒤에다가 이렇게 쓰면 명사 구조화된 것을 해제한다. 여기서 명사 구조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길이가 제일 긴 건 절이죠. 절을 줄일 때 뭘 쓰는 거죠? 동명사를 줄면 길이가 작아지죠. 그죠? 근데 또는 뭐 동명사가 됐든지 또는 분사가 되든지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관계절은 길이가 긴데 그걸 분사의 후지 수직으로 만들 수도 있죠. 뭐 명사절을 동명사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도 줄이는 거죠. 근데 이걸 더 줄이게 되면요. 동사를 아예 안 쓰는 거예요. 동사를 명사의 구조, 명사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구조라고 얘기해요. nominalization. 우리 표현은 못 본 거고요. 제가 명사화라고 요즘 사전에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안 나왔어요. 명사 상당어 뭐 이러는데 nominal이 명사 상당인데 이건 명사화라 그래요. nominalization. nominalization 그러면 이게 명사 상당, 명사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만약에 동사를 쓴다면 주어, 동사, asylum, to them 이렇게 되기는 하는 거죠. 그런데 deny, asylum, for them으로 이럴 때 deny는 사형식 동사죠. not give의 뜻이에요. 일종의 기부형이에요. 뭐뭐에게 삼형식으로 저만한 거죠. 그럴 때 for them을 쓰지 않아요. force는 make형이 아니잖아요. deny, 기부형이기 때문에 일종의 to them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for them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to them을 쓰면 안 되는 거죠. for them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to them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asylum 뭐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이 for them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여기 있는 거로 집어넣는다면은 for them이라면 for them을 쓸 수가 없어서 답은 안 되는 거죠. 황당하죠? 좀 내려가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게 좀 어려워요. 명사 구조화 시키는 거. 예, 명사 구조화 시키면 일단 수동으로 보죠. 수동으로 보면 be denied, not given이나 마찬가지예요. not given 더북 그럼 그 책을 받지 못했다죠. 이것도 not give 비슷한 거예요. 망명을 거부당했다,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명사 구조화 시키면 denied를 denial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남아있는 목적어잖아요. 이거는 물론 직접 목적어지만, 이게 이제 asylum 목적어를 표시하기 위해서 denial of asylum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whose denial of asylum, 요렇게, whose로 여기, denial의 주어를 표시하는 소유격으로 whose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이때는 안 되는 게 뭐냐면, consequence 뒤에는 자신에게인지, 이게 만약에 자신에게라는 의미에서 안 썼다 그러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소유격으로 보냐, 뭐뭐에 되느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하지만, 아무튼, 망명을 거부당한 것은 자신들에게 뭐 이렇게, 아마 뭐, for them이 또 나와야 되겠죠. 어쨌거나, 뭐뭐에 대한 영향이다 이럴 때 뭐가 없다는 거죠. 이 consequences for 이하가 없어서 모호화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모호화되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 빈자리가 없는 경우라면 돼요. 예컨대 it described the case of Salvadoran whose denial of asylum subsequent deportation 포트를 바꾼 거죠. 항구를. 그러니까 망명을 거부당하고 이어서 송환이 된 거죠. 궁극적으로 ended in his violent death. 그 폭력적인 죽음을 야기했다. 이렇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whose denial이 잘 들어가고 주어고 end in now, end it 동사 쪽도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whose denial이 잘 제자리 찾기가 잘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라면 his denial of asylum에서 his는 주어 표시의 소유격이고 of는 목적 표시인 거죠. 근데 이거는 수동태를 보면 he was denied에서 denied가 명사로 다 바뀐 거죠. denial로 바뀌면서 of가 이어지면서 his denial of가 된 거죠. 그가 망명을 거부당한 것, 수동이니까 거부당한 것을 여기서 his가 뭐로 바뀔 수 있는 거죠? whose denial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참 어렵죠? 그런데 이게 본문에서는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 다시 올라가죠? 별표 3개 줬으니까 여러분 뭐 만만치 않죠? 여기서는
망명을 거부당한 거지 잠재적인 결과, 누구에 대한 결과,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consequence for whom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for them이었던 게 for whom으로 바뀌어서 동반 이동되는 거죠. 근데 얼핏 보면 명사가 나와 있고 거피 불가산 명사잖아요. denial은 동시에. 그래서 이거 관사 없이 아무것도 없이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whose가 쓰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없으면 의미가 모호해져서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어렵죠. 저도 이렇게 명사 구조화라는 표현을 여러분한테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아마 한 70% 정도는 C번을 골라서 틀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별표 3개는 최고 난이도죠. 서울여자대학교에서도 문제를 이게 아주 어렵게 이렇게 낼 때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내는지 어쩐지 또는 누가 어떤 교수가 내는지 문제를 만드는지 몰라도 참 이걸 다 알고 냈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명사 구조화까지 사실 네이티브라든가 외국에서 컸다면 그냥 D번이 답이지. D번이지 이거 하고 첫 고를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근데 저는 이 문제 보고서 그래서 무척 이거 뭐야? 이거 되게 어렵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물론 저도 C번은 안 되는 것 같아서 D번, 저도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D번을 골라서 맞기는 했어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꼭 다 맞을 수는 거. 만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내는 그런 데에서는 만만치가 않은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해설을 여러분이 봤다면 허접한 해설 이거 설명을 못하고 있을 수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